지금 왜 복제를 들이키는 농교육에 있어 구하냐 수하냐 하는 논란은 최근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들의 선택을 했고 여러분은 지금 복제를 했단 말이에요. 인공 달팽이관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인공시술을 받은 중에는 사회 적응을 잘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하지 못한다든가 대어치를 제대로 못 받아서 언어 지원을 못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던. 뜻밖에도 농아인협회가 단상을 점거해 행사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반면 한국농아인협회는 현재 수술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아인 사회의 해치마저 우려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자라나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욕구에 의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또 평생 동안 많은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와우 수술을 선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수술을 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아직도 인공와우 수술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젓는 박기영 씨. 수술 후에는 온갖 주변에 환경적인 소음들이 섞여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웃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드는 기계음에 시달리다 나중에는 이명과 환청까지 생겼다는 기영 씨. 결국 그는 2002년 와우 기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받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었나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직접 그 성공률과 실패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부모님하고만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수술을 받게 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와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수술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지만 수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아동의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보고 또 일본에도 가서 보고 또 유럽에 이렇게 농아인들을 만나서 보니까 한국은 인공 와우 수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이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이렇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이렇게 위험한 문제는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와우 수술에 대해서 실패에 관한 이렇게 보고도 없고 무조건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국 사회에서도 수화가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을 때 이게 부모님들이 당연히 그 자연의 그 소리에 솔깃하고 우리 아이도 들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무조건 병원으로 이렇게 아이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얼굴은 차가워가지고 지금 불안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은 얼굴 나사렛대 국제수화통역과 안영회 교수. 안 교수 역시 청각장애인으로 최근 인공와우 논란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서지 않는 상황에서 와우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그녀는 현재 논란의 배경에 수화를 전시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본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또 안 교수의 구화 실력은 꽤 수준급이다. 대학교 때 수화를 처음 배웠을 만큼 구화론자였던 그녀는 현재 수화 예찬론자가 됐다. 그녀는 수화, 구화 논란의 한복판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안 교수가 말을 잘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엄한 구화 훈련 때문이다. 어머니는 같은 발음을 수백 번씩 반복하며 연습을 시켰다. 활발한 성격 탓에 일반 학교에 가서도 친구가 많았지만 수업만은 늘 어려웠다고 한다. 그때도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임무학만 이렇게 따라 보느라고 좀 바빴어요. 근데 그 받을 때마다 그 받은 게 좀
10% 이해도 안 되고 문자로 하고 좀 지시좀 해줘. 말은 잘했지만 끊임없이 한계를 느꼈다는 안 교수. 그녀는 수화를 배우고 나서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수화가 그녀의 언어였던 것, 정체성이라는 것을 느껴본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안 교수는 현재의 수화 구화 논란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70년대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그를 통해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는 것. 청각장애 하면은 무조건 듣지 못하는 장애다. 그런 거는 이렇게 병원에서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정한 그런 장애지, 그 청각에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까지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수화에 대한 언어적으로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대신에 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손말이 있구나. 만약에 수화가 언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된 나라로 돼 있으면은 인공호흡 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이렇게 논란, 또 이게 더 좋다, 이쪽으로 더 쏠리는 그런 게 잘못된 그런 것도 이게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갤로대 대학. 이것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학교로 미국 농문화의 중심지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오늘은 졸업식 예행 연습이 있는 날. 335 모여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한국인 유학생 정훈 씨. 농학과 과수석으로 5년 만에 학사모를 썼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 수화가 너무 빨라서 무슨 의미인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수업도 어려웠죠. 하지만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가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배운 것이 도움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점수로 졸업도 하게 된 것 같고요. 가는 곳마다 따뜻한 축하 인사가 쏟아진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정훈 씨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알고 있다. 힘들었던 순간도 이젠 다 소중한 추억이다. 고된 유학생활 5년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만난 친구들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다. 정훈 씨가 유학을 결심한 것은 14년 전. 한국에서 대학 입시에 좌절을 겪은 후다. 그림의 소질이 있던 정훈 씨는 미대에 지원했지만 두 군데 학교 모두 면접은 수화 통역 없이 치러졌다. 탈락은 예정된 일이었다. 우연히 결정된 미국행은 정훈 씨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놨다. 미국 학교에서는 교사가 일반인이든 농아이든 관계없이 수화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수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죠. 수업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선생님을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었죠. 예전에 배운 것들이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내 학령기 청각장애인의 수는 약 37만 명. 초중고에서 대학교까지 각 주별로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들이 많다. 그중 갤로대 대학은 전 세계 농아인들의 하버드로 통한다. 장애 없는 의사소통 환경을 목표로 모든 전공 수업은 수화로 진행되며 학내 각종 서비스 역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농아인이 일반인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배워야 한다는 창립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142년의 역사, 졸업생의 89%가 취업 혹은 상급학교 진학으로
사회 곳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서비스는 특수대학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뉴욕 대학 내에 있는 장애지원센터. 장애 학생들을 위해 수업뿐만 아니라 학내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청각장애인은 장애 학생들을 위해 수업뿐만 아니라 학내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청각장애인은 보통 저 혼자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센터는 그때 도움을 줘요. 보통은 수화로 통역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을 찾아줍니다. 이곳 장애센터는 장애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이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한 학기에 700명에 달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별칭답게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어디에서든 수화를 쓰는 것에 불편이 없고 일반인들도 길에서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피하지 않고 필담 혹은 간단한 몸짓 언어로 응대한다. 정훈 씨는 혼자서도 불편함이 없는 미국에서의 자취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미국의 모든 TV 프로그램에는 자막 방송이 된다. 정보사회에서 농인이 소외되지 않는 장치로 1980년 자막 수신기가 보급되기 시작해 93년부터는 모든 TV에 자막 기능이 내장되어 출시된다. 주에서는 청각장애인이 24시간 전화를 걸 수 있는 화상전화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 법률인 ADA는 수화를 청각장애인의 권리로 보호한다. 그래서 공공편의시설, 병원, 법원, 고용부문에서 언제든 무료로 수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다. 정훈 씨의 장래 희망은 한국으로 돌아가 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한국의 농인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바람이다. 이 그림은 괴로운 구화훈련 때문에 겪는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깨의 짐이 마치 지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지죠. 제가 소리에 대해 느꼈던 중압감을 떠올리며 그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농학교는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뉴욕 제47 농아중고등학교. 100년 역사의 공립농학교로 청각장애 학생과 그 가족을 둔 일반 학생들이 같이 다니는 통합학교이다. 이곳의 200명의 재학생들은 수화를 제1언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고 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제2언어로 수화를 배운다. 일반 학생들도 장애 학생과 대화하기 위해서 수화로 대화를 해야 하는 만큼 수화는 공용어나 마찬가지. 교사들이 수화에 능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농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화 실력이 전제돼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농학교 교사로 취업하고 싶으면 학교 다닐 때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농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아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농학교에 가서 농인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졸업 후 인터넷 등을 통해 학교를 알아보고 취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수화 구사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학생들은 수화를 통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아 전반적인 수준도 우수하다. 그 결과 올해 졸업생 15명 중 9명이 취업했고 6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16살의 프린실라는 이 학교의 9학년. 작문 시간에 모르는 단어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고등학교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일반인 여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려고 통합학교에 진학했다. 형제가 많은 프린실라의 집. TV 앞에서 채널을 둘러싼 다툼은 일상이다. 엄마가 맏딸인 프린실라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된 건 1살 반이 되던 해. 그리고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 모녀는 수화 교실에서 함께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I had to learn sign language because my daughter was deaf. That's the only way I knew how to communicate with my daughter. And also the family can communicate with her. 프린실라의 가족들은 모두 수화를 할 줄 안다. 엄마와 프린실라가 번갈아 가르친 덕분이다. 이처럼 수화로 대화하는 가족 분위기에서 프린실라는 어떤 소외도 느낄 수 없다. 또한 특별 대우도 기대하지 않는다. 프린실라는 그냥 평범한 맏딸일 뿐이다. The same. There's no one better than the other. No. I raised them the same. Priscilla's older, so I raised a little stronger. I have a 12-year-old. I have to raise her the same way, but I raised them the same. I show love the same. 평택에 있는 에바다 학교. 이거 뭐예요? 학생 35명, 교직원 29명.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함께 있는 청각장애 종합학교다. 색깔을 보고, 색깔을 관찰해. 무엇 좋아해요? 콜라 좋아해요? 수업은 수화와 구화를 함께 써서 진행한다. 냄새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현승이는 1학년 때 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 그런데 전학 온 이유가 다소 의외다. 수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수화를 알기 이전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스트레스를 받고 지도 수화를 알기 이전에 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잖아. 언어 표현이 안 되니까 집에 와서 짜증을 내요. 근데 왜 짜증을 내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는. 없어요? 먼저 다니던 학교는 수화를 쓰지 않았다. 반복되는 성능 훈련과 언어 훈련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현승이. 그래서 학교에 갈 때면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였다. 주위에서는 언어 치료를 해야 된대. 빨리 보청기를 끼워서 소리를 듣게 해야 된대. 그러면 그런 코스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보낸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유치부 시절부터 현승이가 구화를 해야 되냐, 수화를 해야 되냐, 이 논란 이전에 그냥 주위에서 마른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 편견에 저도 반문할 여지가 없었죠. 현승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낯을 가리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화를 배우고 쓰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현재 전국에는 18개의 농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교육 방침이 다르다. 이 중 수화와 구화를 동시에 쓰는 학교는 5군데. 나머지는 모두 구화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주류 사회와의 통합을 교육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언어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수화를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들 역시 취학 전에 수화를 배우지 않는 사례가 많아 결국 수화를 배울 기회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모임 목적은 모두가 함께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짧은 글짓기. 우리는 이곳에서 학년의 구분 없이 임의적으로 뽑은 8명을 대상으로 짧은 글짓기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각자 자기 이름 적고. 한 시간 뒤 결과는 제작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학생들의 글만 읽고는 학년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등학생들의 글이다. 맞춤법은 물론 문장의 호응관계도 맞지 않는 등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결과였다. 미국에서는 그 교사가 수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영어의 모든 문법 구조 또는 언어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그 영어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또 그 결과 잘 또 영어를 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수화와 언어 능력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해 97년 미국의 스트롱과 프린즈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조가 된다. 농학교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했는데 우선 학생들의 수화 실력을 상중하 3그룹으로 분류했고 영어 실력을 4가지 영역별로 각각 측정해봤다. 그 결과는 학생의 지능지수와는 상관없이 수화에 능숙할수록 영어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결국 제1언어인 수화가 제2언어인 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농학생들의 낮은 문장 수준의 원인으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단 그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은 다들 수화를 잘 하시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거든요. 이 같은 농학교의 현실은 교원 양성 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특수교육과에서도 수화는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 수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화 동아리에 의존하지만 교사로서 전문적 소양을 기르기엔 역부족이다. 교육부에서도 현행 체제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수급 문제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앞으로 그 청각장애 학교에 특수교사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극소수가 제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특수교육과에 설치된 대학에서 앞으로 교원 수급을 봤을 때 장래에 전망이 없는데 청각장애 전공자만을 별도의 양성하는 그런 교사 양성 체제는 조금 그 대학에 설사 개설한다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청각장애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을 거로 생각하고 수화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처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수화는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다. 게다가 구화만을 강조하는 풍토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